여러분, 문자 하나 잘못 눌러서 전 재산 3억이 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단 한 번의 터치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같은 덫에 걸리지 않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소중한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지켜주세요. 3억이 사라진 건 단 한 번의 손가락 터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눈앞에 번쩍였던 화면, 그리고 스르륵 빠져나가는 제 노후. 그날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옵니다. 제 이름은 박노인입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며 살아온 흔한 은퇴자입니다.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땀으로 모은 퇴직금과 적금이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노후를 지켜내겠다는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문자 하나에 무너져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휴대폰을 먼저 확인하곤 했습니다. 은행 잔고를 보는 게 작은 낙이었고 뉴스나 문자 알림을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기 고수익 투자 기회라는 제목의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는 마치 제가 쓰던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고도 같았고 주소도 익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눌렀습니다. 화면은 은행 페이지와 똑같았습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라는 창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순간의 방심이었습니다. 몇 번의 터치와 입력,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3억 원이 송금되었다는 알림이 뜬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잘못 눌렀겠지, 곧 돌아오겠지 스스로 위로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은 이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고 자식들은 차갑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걸 눌렀냐고, 요즘 세상에 아직도 그런 사기를 당하냐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동정이 아니라 비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보다 더 쓰라린 건 제 존재가 한순간에 바보가 되어버린 현실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은퇴 후 고작 문자 하나에 모든 걸 날려버린 어리석은 노인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신뢰, 체면, 자존심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제 인생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을 잃은 사실보다 더 무거운 건 가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신뢰를 잃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제 손가락 하나가 모든 걸 망쳐버린 듯 했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숟가락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 보러 가자고 하던 아내가 이제는 제 얼굴조차 외면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도 걱정도 아닌 지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 안에서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더 가혹했습니다. 왜 그런 걸 눌렀냐고, 세상 물정을 그렇게도 모르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 번도 손 벌리지 않았고 오히려 든든한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에 무능하고 어리석은 아버지로 전락했습니다. 은행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무책임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고객의 부주의라며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창구에서 직원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동안 제 존재는 숫자 하나의 실수로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내 인생을 집어삼켰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당자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해외 조직이 개입한 전문 사기라 잡기 어렵다고. 되찾을 확률은 희박하다고. 저는 그 순간 무력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걸어가고 있었지만 제게는 모든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혼자만 바보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길바닥에 놓인 쓰레기조차 저보다 더 가치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던 손가락, 송금 완료라는 문구, 그리고 차갑게 울리던 은행 상담원의 목소리. 그 순간들이 되풀이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베개를 껴안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이미 가족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든 이 사실을 알리는 건 제 바보 같은 낙인을 더 크게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숨만 쉬며 살아갔습니다. 그 숨조차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3억이라는 돈은 제 노후를 지탱하던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진 순간 집 전체가 흔들리듯 제 삶도 휘청거렸습니다. 남은 건 쓰러진 기둥과 그 잔해뿐이었습니다. 그 잔해 속에서 저는 어디에 서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후의 꿈도 가족의 신뢰도 제 자존심도 모두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저만 바보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저보다 더 깊이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뒤지다 피해자 모임이라는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떨리는 손으로 가입을 눌렀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개의 글이 제 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며 병원비를 모아두었는데 한순간에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글에는 분노보다 절망이 더 깊게 묻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은퇴 직전 퇴직금을 통째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눈물 섞인 사연을 읽으며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인 한 분은 집을 팔고 요양원 들어갈 돈까지 송금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글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만의 비극이 아니었음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작은 방 하나에 모여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서로의 눈빛 속엔 같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 앉은 순간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제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남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사 다니며 모은 적금이었는데 이제는 가족에게 얼굴을 못 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부모 장례비를 송금했다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문자 하나에 3억을 날려버린 노인의 이야기. 입술이 떨려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함께 삼켜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한 제 이야기를 이 낯선 사람들이 들어주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절망의 바닥에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모임은 단순한 하소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모으고 사건을 정리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섭외하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경찰에 다시 진정을 넣자는 의견도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채로도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아직 희미했지만 분명 제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다시 작은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희망은 막연한 말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단순히 울음으로 끝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모인 사람들 속에는 컴퓨터의 밝은 이도 있었고 법률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모이자 작은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송금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각자 휴대폰에서 찍어둔 거래 기록을 꺼냈습니다. 계좌번호와 입금 시간을 나란히 적으니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다른 이름인데도 결국 같은 중개계좌로 모였다가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흔적은 마치 미리 짜인 길처럼 똑같았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잡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한 피해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자료가 많아지면 경찰도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그 말은 모두의 등을 고추세우게 했습니다. 모임 안에는 전직 은행원도 있었습니다. 그는 계좌에 남은 몇 자리 숫자를 보고 해외 서버와 연결된 흔적일 거라 했습니다. 그 말에 젊은 피해자가 컴퓨터를 켜고 추적을 시도했습니다. 긴 코드 속에서 낯선 숫자와 주소가 튀어나왔습니다. 우리는 마치 숨은 그림을 찾은 듯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흔적은 동남아시아의 한 서버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의 돈이 저 먼 곳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에 좌절했지만 기록을 모아두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사건 일지처럼 날짜와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캡처, 은행 상담 기록까지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책상 위에 쌓이는 종이 뭉치가 우리의 분노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괜한 짓이라고 돌려받지도 못할 돈에 목숨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돈 때문만이 아니라 제 삶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바보로만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임에서 다시 만난 날, 사람들은 각자 수집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라 증거를 모은 조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절망이 아닌 단단함이 우리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고. 밤이 깊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은 여전히 사라진 채였고 가족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힘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힘은 혼자가 아니라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끝내 사라진 3억보다 더 값지게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다시 모임에 나가는 걸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잃은 돈이라며 이제는 건강이나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돈을 되찾지 못한다면 이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일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사기꾼들에게 빼앗긴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자존심과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까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걸 다시 세우려면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바보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로에게 기대며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싸우는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료를 정리했고 또 누군가는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식탁 위에서 대화는 끊겼고 저를 향한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외면당한 채 낯선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모임에서의 위로가 더 진짜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답게 그냥 조용히 계시라며 괜히 체면만 더 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체면이 이제는 비웃음거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삶 때문이라고. 내가 바보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대답하지 않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은 건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손끝에 새겨진 송금 완료라는 문구. 그 문구를 지우기 위해서라도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집착이 제 몸을 괴롭히면서도 동시에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모임 사람들도 각자 같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비난을 견디며 생업을 지켜내며 작은 증거 하나라도 더 모으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연에 고개를 끄덕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끈끈한 연대감이 없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싸움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후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길이 끝내 어디로 향하든 반드시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적은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모은 자료는 단순한 사기꾼 몇 명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의 흔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해외 서버에서 오간 흔적, 다국적 계좌로 흘러간 송금 내역. 그 속에는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의 피해자가 아니라 조직 범죄의 증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젊은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추적 결과 IP가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찍힌 수십 개의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낯선 숫자와 기호들이 가득했지만 우리에게는 범죄자들의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찰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자료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로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좌절했습니다. 돈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그 말이 방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일어났습니다. 포기하면 진짜 바보로 남는다고,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 목소리에 붙잡혔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낯선 숫자와 이름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제 분노를 불러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내 인생을 지켜내는 싸움이라고. 사기꾼들이 빼앗은 건 3억이 아니라 내 노후의 평화였다고. 그걸 되찾기 위해서라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돈을 되찾을 수 없더라도 끝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널리 알리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막기로 했습니다. 언론사에 제보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고 무거웠습니다. 조직은 잡히지 않았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빛이 희미한 불빛처럼 빛났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앞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간의 추적 끝에 일부 범죄자들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에 잠깐 흘러나온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분노와 허무가 동시에 몰려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법정 안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사기꾼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죄책감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오히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피해자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젊은 부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병원비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요양원 갈 돈을 잃었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영업자는 가게를 접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법정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언대에 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문자 하나에 속아 전 재산을 잃었다고. 그 순간부터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했다고. 말을 이어가는 동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울음을 참아내며 끝까지 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범죄라고.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을 단번에 무너뜨린 죄라고. 저는 끝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법정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해금 전액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덧붙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똑같이 좌절했습니다. 눈물로 판결문을 바라보는 얼굴들이 하나둘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조금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겪은 일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피해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바보로 남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목소리를 되찾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곧게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낯설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바보가 아닌 끝까지 싸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내 삶은 여기서 꺼지지 않는다고. 돈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는 제 손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선 날부터 저는 다른 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피해자가 아니라 증언자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모임에서, 마을 회관에서, 심지어 지나가는 이웃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조심해야겠다고, 혹시 내 부모도 같은 일을 당할 뻔했다고. 그 말들이 제 어깨를 조금씩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없었지만 다시 얻은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돈보다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기만 했던 자식들이 제 강연을 찾아와 듣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당당하다는 걸 확인하니 안심된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언젠가 말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사람을 지킨 건 잘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랜 시간 제게서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다시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돈으로는 보상받지 못했지만 잃었던 가족의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그 신뢰가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너진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휴대폰을 확인할 때 두려움 대신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지 않기 위한 눈,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 저는 그것을 제 노후의 새로운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 무기는 돈보다 강했고 거짓보다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묻곤 했습니다. 3억을 잃고도 어떻게 다시 웃을 수 있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문자 속 덫은 내 돈을 빼앗았지만 내 삶은 빼앗지 못했다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나답게 걷는다고. 길 위를 걸을 때 아이들이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할아버지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다시 한 사람으로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끝까지 버틴 어른으로 기억된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그 기억이 남은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돈은 흩어졌지만 삶의 존엄은 되살아났습니다. 그 존엄이 제 노후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덫은 내 발을 묶었지만 끝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고. 저는 3억을 되찾지 못했지만 바보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도 이제 제 동지가 되어주신 겁니다. 앞으로도 진짜 노후를 지키는 이야기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